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낮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핵 육자회담 재개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위원장은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여야 사당이 오늘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장소를 선점하고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각종 민생 현안 예산이 포함된 6조 7천억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전국이 얼어붙으면서 추경안 심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작가 김수민 씨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지호 씨가 어제 캐나다로 돌연 출국했습니다. 김수민 씨의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추가 고소한 가운데 당분간 경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되는 만큼 검찰 구형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내려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러시아를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어제 이례적으로 외신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김 위원장은 유익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박통일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열차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한 건 어제 오후 6시쯤입니다. 검은색 긴 코트를 입고 중절모를 쓴 김 위원장은 환한 표정으로 열차에서 내린 뒤 경호인단의 호의를 받으며 극동 연방대학 내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방러 이틀째인 오늘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는 푸틴 대통령과 상견례 차원의 단독 회담을 한 뒤 오찬과 확대 회담을 잇따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8년 만에 이루어지는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북러 접경지이자 경협 중심지인 하산역에 들러 1차적으로 환영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러시아식 환영 문화에 따라 빵과 소금을 먹고 외신 취재진의 갑작스러운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러시아민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으면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많은 문제든 의견을 교환하고 이 지역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김 위원장은 내일 러시아 태평양 함대기지 등 주요 시설을 시찰한 뒤 모레 아침 열차를 타고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이번 방문에선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곳이면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냈던 김영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북미회담 때도 그리고 하노이 북미회담 때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김영철 통일전 선부장. 그런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는 수행하지도 않고 환송식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사실상 경질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달 중순쯤 통일전 선부장이 김영철에서 장금철로 교체된 겁니다. 장금철은 북한의 민족화해 협의회 등 민간 남북 교류만 맡아보던 통일전 선부 부부장 출신의 50대 인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김영철이 숙청됐거나 실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운 국회 정보위원장은 당 부위원장, 당 정치국 위원, 국무위원의 김영철의 이름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봐서 실각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을 물어 통일전 선부에서 물러나는 경질 정도로 끝낸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특히 김영철은 통일전 선부에서는 배제됐지만 당 대남 담당 비서는 계속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새로운 인물인 장금철이 김영철만큼 대미 비핵화 협상을 맡아본 적이 없어 앞으로 대남 대미 역할이 새롭게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공수처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 문제를 두고 정치권의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하는데 자유한국당은 회의실을 점거하는 등 밤샘 농성을 벌였습니다. 먼저 김도형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공수처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오신환 의원을 최이배 의원으로 강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처리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지도부의 사보임계 제출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민주화됐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정당 안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보임계 제출이 안 되도록 몸으로 막고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타려면 사개특위에서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오신환 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쥔 상황.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이런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철야 농성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아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토론 중지하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안내하는 대로 조별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보임 허가를 최종 결정하는 만큼 패스트트랙 지정은 사실상 문 의장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문 의장이 오늘 오전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마저 나오는 등 정치권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오신환 사개특위 위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이 이뤄지려면 문희상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막고자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이 한국당 여성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논란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문 의원 측은 전형적인 자해 공갈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길기봉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60여 명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국회의장실로 향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를 함부로 패스트트랙의 길로 가게 해서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리는데 의장께서 장본인이 되시는 것으로 저희. 문 의장이 겁박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긋자 거센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의장님, 겁박에 의해서 내가 막 마음대로 내가 겁박이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 겁박이 아니라. 자리를 피하려던 문 의장을 이미자 의원이 막아서자 문 의장은 임 의원의 볼을 감쌌고 즉각 성추행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실랑이 직후 문 의장은 저혈당 쇼크를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고 임 의원도 충격을 받았다며 입원했습니다. 한국당은 국회의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건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장이 의사진행을 하면 그러면 이미자 의원은 본회의장에 앉아서 어떻게 있어야 합니까? 문 의장 측은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성추행했다고 하는 전형적인 자해 공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하라는 목소리가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보수 진영에서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심의를 열고 형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7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청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가 독일의 나치 당시 아우슈비츠를 연상케 한다며 인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형 집행을 멈춰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정치 보복이고 인신강금이며 한 인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권성동 의원 등 한국당 의원 67명과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무소속 이정현, 서청원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청원에는 비박계 수장인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이 컸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당 의원 22명에게 서한을 보내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부정을 저지를 성품이 절대 아니라며 청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걸 석방을 요구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앞장서겠다. 지난 22일 구치소에서 직접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확인한 검찰은 이르면 오늘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인 배우 윤지호 씨가 어제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당초 캐나다에 살다가 증언과 책 발간 등을 위해 잠시 입국하긴 했었는데 하필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 등으로 그제 고소를 당한 가운데 떠났습니다. 윤 씨는 예정된 출국이었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먼저 노태현 기자입니다. 장자연 사건의 증인인 배우 윤지호 씨는 어제 오후 4시쯤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래 거주 중이던 캐나다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언제 다시 돌아올 계획이신가요? 앞서 윤 씨는 자신의 책 출판을 도와준 김수민 작가로부터 장자연 리스트를 본 경위 등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다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출국 시점을 놓고 논란도 일었지만 윤 씨는 이번 달 초부터 모친의 병환 때문에 출국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혹시 갑자기 출국하시게 되는 게 네. 갑자기가 아니라 4월 4일부터 엄마가 오시다고 해요. 김 작가 측은 윤 씨를 고소하며 수사를 위해 출국 금지를 요청했지만 범죄의 정도나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수 박유천 씨의 구체적인 마약 투약 혐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필로폰을 1.5g 구입한 박 씨가 모두 5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라진 나머지 1g의 행방도 뒤쫓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경찰은 박유천 씨가 지난 2월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씨가 구입한 필로폰의 양은 1.5g. 한 번에 최대 10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박 씨는 이 중 0.5g을 황하나 씨와 함께 5차례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약 장소는 주로 황 씨 집이었지만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도 한 차례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경찰이 확보한 텔레그램의 비밀 대화 내용. 비밀 대화 내용에는 박 씨의 마약 구매 시점과 구매 가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화 기록이 자동 삭제되는 비밀 대화 기능을 이용했지만 황 씨가 촬영한 대화 내용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찰은 박 씨가 구입한 필로폰 1.5g 가운데 나머지 1g은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황 씨가 추가로 마약을 투약했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투약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동영상 촬영 시점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범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단이 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40대 여성 A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수사단에 자진 출석해 관련 진술과 자료를 제출했는데 정식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두 번째 검찰 수사 때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한 인물인데 김 전 차관은 당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단은 김학의 동영상의 촬영 시점도 확인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원본에 가까운 영상을 찾았고 촬영 시점은 2007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07년 11월 촬영된 A씨가 등장하는 새로운 성관계 사진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남성 2명과 A씨가 나오는데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영상과 사진 모두 특수강간 혐의 공소시효가 지나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검찰은 해당 동영상과 사진이 적어도 정황 증거가 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신형 강제 입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이 지사로부터 직접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고형과 이 지사의 최후 진술을 모두 들은 뒤 다음 달 안으로 선고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대전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버스와 충돌한 뒤 약국으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부에 있던 직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를 넘어 약국으로 돌진합니다. 출입문을 뚫고 내부 집기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깜짝 놀란 직원들이 119에 신고하고 운전자는 차 안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대전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달리던 버스와 충돌한 뒤 약국으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이렇게 유리로 된 출입문이 아예 뜯겨져 나갔습니다. 이제 밟고 나오다 하니까 이제 거기서 쓰질 못하고 불을 마시거나 그런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사고로 60대 여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약국 안에는 직원들만 있었는데 다행히 조제실에 있어 화를 피했습니다. 충격이 되다 보니까 브레이크나 뭐 이런 것도 핸들이나 이런 걸 조정 못한 것 같아요. 경찰은 승용차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배신한 조직원의 신상 정보를 피해자에게 보냈습니다. 이 조직원은 500만 원 정도를 슬쩍 하려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PC방을 급습한 경찰관들이 한 남성과 여성을 긴급 체포합니다. 자기 그 사연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모두 사인할 수 있고. 이들은 지난달 26일부터 보름 동안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에게 2,600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경찰이 검거에 성공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 덕분이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들의 신상이 담긴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돈을 들고 도망갈 시 즉시 법적 처벌을 받겠습니다. 계좌번호.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받아낸 돈 500여만 원을 송금하지 않자 신상을 공개한 겁니다. 결국 경찰은 이 동영상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해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지난 21일 벌어진 최악의 부활절 참사는 발생 2시간 전에도 테러 관련 정보가 스리랑카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리랑카 대통령이 새 총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치 분열로 국민 수백 명의 희생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인도 정보기관이 테러 발생 2시간 전에도 스리랑카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 이런 사실을 보도하며 교회를 겨냥한 폭탄 테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일과 20일에도 해외 정보기관에서 여러 차례 첩보가 전달됐지만 스리랑카 정부는 결국 테러를 막지 못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의 대응 실패는 정치적 분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리랑카는 지난해 시리세나 대통령이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전격 해임하고 새 총리를 임명하려다 실패하는 등 극심한 정치 혼란에 시달렸습니다. 정치적 분열은 실제 테러 대응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එම රාජ්‍ය ඔත්තු සේවාවල් වලට ලැබූ තොරතුරු එම නිලධාරීන් විසින් වගකිව යුතු ප්‍රධාන නිලධාරීන් විසින් කිසියම් ආකාරයක මා වෙතද ඉදිරිපත් නොකළ බව. 급기야 대통령이 경찰청장의 사임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테러의 배후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극단주의 조직 전문가는 IS가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식적인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요즘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요즘 퇴사하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현재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이도 있기 때문인데요. 철저한 준비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빵 만드는 영상을 직접 찍고 편집까지 해 유튜브에 올립니다. 안정적인 대기업에 다니며 고액 연봉을 받았지만 지난해 말 퇴사하고 유튜버로 전직했습니다.
그리고 상사분들을 봐도 이 회사 안에서의 저에 대한 어떤 비전이 생기지가 않았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베이킹이라는 취미랑 유튜브를 접목시켜서 이게 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여러분, 저 퇴사해요. 회사를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거. 유튜브엔 퇴사한 사람들의 영상이 넘치고 직장인을 위한 퇴사 학교까지 등장했습니다. 3년 내 출간된 퇴사 관련 책만 30권에 달합니다. 한 취업 사이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72%가 퇴사 충동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콘텐츠를 공유할 플랫폼의 확대와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자아 실현과 현재 행복이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사회 분위기 때문에 퇴사는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충동적으로 퇴사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큰 방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할 건지를 깊게 고민을 하고 가급적이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 경험자들은 퇴사를 결심했다면 퇴사 이후 수입원 등에 대해 계획적으로 꼼꼼히 준비한 뒤 사표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에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로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으로 이끈 이건희 회장에 이어서 이재용 부회장은 비메모리 반도체로 두 번째 도약을 이루겠다는 포석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비전 2030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에 73조 원, 생산 인프라에 60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분야만 15,000명을 채용하는데 간접 고용 유발 효과가 42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됩니다. 반도체 시장은 연간 550조 원인데 비메모리 반도체가 전체의 70% 규모입니다. 5G 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60%가 넘어 1등인 메모리에 비해 국내 업체의 점유율은 3%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인텔이나 퀄컴, 일본의 소니 등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삼성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시스템 반도체 투자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정부 역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최근 미래자동차와 바이오에 이어 비메모리 반도체를 3대 중점 육성 산업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메모리 반도체 강국에서 비메모리까지 아우르는 진정한 반도체 코리아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네, 이 시각 인터넷에서 화제인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이 양손 없이 태어난 10살짜리 미국 소녀가 손글씨 쓰기 대회에서 우승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4년 전 중국에서 미국의 한 가정으로 입양된 세라 하인즐인데요. 언니에게 영어를 배운 세라는 의수 없이도 양팔을 맞대고 글씨를 쓰는 법을 터득해서 자신만의 필기법을 만들어냈습니다. 평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이뤄낸다는 세라. 의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본인의 결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장애를 넘어선 세라의 강한 의지에 누리꾼들은 칭찬과 응원을 보냈습니다. 조선 중기 문신이 남긴 문집에서 약 400년 전 한문으로 쓴 홍길동전이 발견됐습니다.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의 원작자로 알려진 허균의 작품과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온 건데요. 큰 도둑의 무리인 노혁의 원래 이름이 홍길동이고 또 명망 있는 집안이라는 점, 어머니의 신분이 미천하다는 점도 지금까지 알려진 홍길동전과 비슷합니다. 홍길동은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하는 실존 인물로 당시에 떠도는 이야기를 모아 쓴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같은 시기에 다른 이의 한문 소설이 등장하면서 홍길동전의 원작자를 두고 다양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 아동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데 드는 비용을 바탕으로 이전의 선별지급에서 보편지급으로 바뀌게 된 건데요.
또 9월부터는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는 2만 5,700명으로 1년 전보다 6.9% 줄어들며 월별 통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혼인 건수 역시 18,200건으로 4.2% 감소해 역시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한편 사망자 수는 22,800명으로 8.8% 줄었고 이혼 건수는 8,200건으로 6.5%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화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곱게 풀린 망아지란 말이 있지만 이 친구는 다릅니다. 의젓한 모습이 조금 낯설기도 한데요. 플랫폼에 지하철이 들어오고 누군가 작은 말과 함께 몸을 씻습니다. 지하철의 말이라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고 보니 이 녀석 안내견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안내 망아지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탑승 등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거죠. 차분히 제 역할을 하는 게 참 든든하네요. 여기 남성성이 폭발하는 이색 게임이 있습니다. 준비 과정은 더없이 섬세한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조심조심 나무통 가득 술을 채웁니다. 그리곤 코르크 마개로 입구를 단단히 막고 그 위로 봉인까지 하는데요. 바로 이 통이 특별한 게임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레스터셔의 전통으로 서로 팀을 짜 이 통을 차지하는 경기라는데요. 럭비 같기도 하고 언뜻 몸싸움 같기도 한데 안 다치게 조심해야겠어요. 요즘 반려식물 키우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공기정화, 인테리어는 물론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죠. 여러모로 휴식이 필요할 때 이런 곳은 어떨까요? 온실을 가득 채운 꽃과 나무. 이곳은 최근 대중에 개방된 벨기에 라컨 왕립식물원입니다. 다양한 식물들뿐 아니라 아르누보 양식의 건물과 아름다운 정원까지 모두 볼 수 있다는데요. 이렇게 잠시 보는 것만으로도 눈과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제주도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 12시 이후 중부와 전북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 곳곳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영남에서는 5에서 30mm, 호남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강원 중북부 산지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지금 서울 15.9도인데 낮에는 18도까지 오르면서 약간 따뜻하긴 하겠지만 어제보다 9도가량 낮습니다. 어제 생각하시고 옷차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과 모레 아침 사이에는 날이 부쩍 쌀쌀해질 텐데요. 내일 아침 8도, 모레는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도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지금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충남과 호남 내륙에서는 안개도 낀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에서도 비가 오기 전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남과 전북에서는 오늘 먼지 농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북서쪽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차차 비가 오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비가 내리면서 서울 18도, 울진 14도에 그치면서 예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비는 금요일 아침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